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유니버엠에서 일반화학과 유기학을 맡고 있는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화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니 특강,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자기 복사,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으신 분들도 거의 대다수겠지만 전자기 복사의 종류는 여기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미리 필기를 쭉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자기 복사를 영역별로 감마레이, 엑스레이, UV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비지블 영역, 가시광선입니다. IR, 인페리얼 레드라는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FM, AM, 라디오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파동의 모양을 보시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진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작고 진동수가 크다. 자, 그리고 미리 제가 공식을 적어놨지만 빛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일정한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서 빛 에너지를 내는 이런 형태의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동수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빛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에서나 화학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는 지금 이쪽 부분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큰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쭉 가면 갈수록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길게 돼요. 그러면서 파장이 길고요. 이 진동수가 작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작은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들을 일상생활에 어디에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감마레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감마레이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방사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감마레이를 쏘아가지고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라든지 또는 세포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진폭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빡 쏘아버리면 여기 구멍이 뻥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약하게 한 번, 이렇게 약하게 한 번, 이렇게 약하게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감마레이를 집중 투하를 시켜서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을 다 끊어내는 이런 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뭐 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기 때문에 얘들이 안쪽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결합을 다 끊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암세포를 파괴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탄소 원자 하나 어떻게 됩니까? 결합을 이 엑스레이는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보통 일반적으로 탄소 골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엑스레이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그런 애들은 모두 다 무사 통과하고요. 자, 그래서 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 길이가 이렇게 길지가 않고 아주 타이트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뼈에 부딪히면 엑스레이가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튕겨나가면 흰색, 그 다음에 무사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검은색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림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엑스레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U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이 라인이 UVC, UVB, UVA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UV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쪼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형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들이 우리 몸에 계속 쪼이게 되면 피부암이라든지 DNA 유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얘들은 오존층이 있으면 대부분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없으면 얘가 다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장품에 보시면 UVB, UVA 차단. 이게 UVB 라인과 UVA 라인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의 선크림 보시면 UVA와 UVB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선크림으로 이쪽 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블 영역에서 나와 있는데 비지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자, 여기가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빨강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보라색은 이제 에너지가 작은 부분, 빨간색은 에너지가 어떻게 그지? 보라색은 에너지가 큰 부분,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은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외선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보라색, 자색 밖에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외선, 보라색 밖에 있다, 자외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외선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빨간색 밖에 있다. 그렇게 해서 적외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전자기 복사에 대한 영역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R 같은 경우는 적외선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에너지 맞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열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적외선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원적외선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비집을 중심입니다. 가시광선 중심이에요. 가시광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을 원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찜질방 많이 가시면 이런 원적외선 맞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에너지 얘기할 수 있고 똑같이 열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원적외선 정도의 에너지는 대략적으로 우리 몸에 물과 물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소 결합을 이렇게 막 진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다. 그래서 원적외선을 뭐 많이 쬐다고 해서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 분자가 회전하는 형태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듭니까? 이 물 분자가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를 만들죠. 자,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이용되는 원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M 맞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디오 파이어, 그 다음에 AM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짧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자기 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전자기 복사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떤 곳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파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